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유혹이자 동시에 우리 시대의 가장 달콤한 독배인 포퓰리즘에 대해 여러분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가 정치가 되고 혐오가 권력이 되는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복잡한 현실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적을 지목합니다. 부패한 엘리트, 탐욕스러운 기득권, 혹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부인들. 그들을 타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당장 내일이라도 마법처럼 나아질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뜨거웠던 열광의 끝에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경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포퓰리즘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싹트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대중의 정당한 분노와 결핍을 먹고 자랍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의 격차, 그리고 기성정치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깊은 박탈감은 환상이 아닌 실제하는 고통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 고통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는 예민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치유하는 대신 이용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복잡한 경제구조나 기술의 변화, 국제 정세의 흐름 때문에 발생한 거대한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는 오직 특정 소수 집단의 사악함 때문에 당신이 불행한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복잡한 진실은 지루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자극적이고 단순한 거짓이 정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순간 정치는 타협과 조율의 예술이 아니라 선과 악의 전쟁터로 변질됩니다. 나만이 당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대변자다라는 지도자의 외침은 광장의 군중을 일시적으로 하나로 묶어주지만 그 외침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둥은 소리 없이 썩어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되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은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몰립니다.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자의적인 권력과 그를 맹종하는 거대한 팬덤뿐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국가의 미래를 가불하여 현재의 파티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대중의 환호를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과 선심성 복지입니다. 내 주머니에 당장 들어오는 현금에 열광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창고는 마법의 화수분이 아닙니다. 재원 대책 없는 무분별한 지출은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짓밟습니다. 부자들을 징벌하겠다며 내놓은 설익은 규제들은 자본의 유출과 기업의 의욕 상실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우리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가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비극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졌던 그들이 왜 지금은 수십 년째 초인플레이션과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하며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20세기 중반 시작된 페로니즘이라는 포퓰리즘의 망령은 국가의 체질 자체를 생산보다는 분배와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베네수엘라는 또 어떻습니까? 차베스 정권은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무상복지의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진 지금 그 낙원은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정치적 인기를 위해 희생시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를 오늘 세대가 미리 먹어 치우는 일종의 세대 간 약탈입니다. 당장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수십 년간 이어지는 쓴맛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찾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공동체의 영혼과 신뢰를 파괴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대화로 접점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우리와 그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비판조차 배신으로 몰아붙입니다. 정치가 종교가 되고 신념이 관기가 되는 순간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웃이 이웃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하고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지지하는 후보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이러한 심리적 분열은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고갈된 사회에서 혁신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는 증오의 에너지가 매일의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대의 디지털 환경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가속화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듣고 싶은 말만 들려줍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늪에 빠진 대중은 선동가들의 외침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사실 확인보다는 자극적인 구호가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성적인 토론은 비난의 댓글 속에 파묻힙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 디지털 광장을 전쟁터로 삼아 대중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조작합니다. 과거의 포퓰리즘이 물리적인 광장에서 일어났다면 현대의 포퓰리즘은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내내 우리의 의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선동이 정책의 내실보다 중요해진 정치는 결국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조회수를 위한 정치로 전락하고 맙니다. 포퓰리즘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암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수술과 항암, 치료 대신 당장의 통증을 잊게 해줄 마약성 진통제와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탕을 먹는 순간은 즐겁고 통증은 잠시 잊히겠지만 몸속의 병세는 더 깊고 빠르게 퍼져나갈 뿐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선동가의 매끄러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합리적인 토론과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지루하고 복잡하며 인기 없는 과정만이 우리를 진정한 번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포퓰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연시키고 가릴 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있다는 영웅적인 서사는 대개 사기극으로 끝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그대로 답습할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새로운 번영의 키트를 마련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분노를 자극하고 특정 집단을 증오하라고 속삭일 때 그것이 정말 당신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달콤한 공약 뒤에 숨겨진 장기적인 청구서를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포퓰리즘의 유혹은 강렬하고 짜릿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한 대가는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빚더미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장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차갑고 냉철한 이성의 공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목소리만 큰 선동가에게 통째로 맡기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진짜 해결책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길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진정한 의미의 번영을 일궈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유령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우리 곁을 배회하는 지금, 우리의 이성이야말로 그 어둠을 몰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읽힌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경종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고민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지도자 한 명을 바꾼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주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성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진지한 고민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